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행성, 지구. 그 겉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과연 우리는 지구 내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고대 문명은 지구 내부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잊혀진 진실의 조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전설과 현대 과학,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교차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봅니다. 지구 내부에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구 내부의 신비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문화권에서 지하세계, 숨겨진 왕국, 혹은 신비로운 문명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발밑에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답변 중 하나가 바로 지구 공동설입니다. 지구 공동설은 지구가 속이 꽉 찬 구형이 아니라 내부가 비어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구 내부는 지상과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체적인 중심 태양까지 존재한다고 믿어집니다. 더 나아가 극지방의 지구 내부로 통하는 거대한 입구가 존재하며 이곳을 통해 내부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내부 세계는 아가르타와 같은 신비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고도의 문명을 이룬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력을 넘어 인류의 깊은 호기심과 미지에 대한 동경을 반영합니다. 지구 내부에는 마치 별처럼 빛나는 태양이 존재하여 내부 세계를 밝히고 온도를 유지한다는 믿음은 고대인들이 지상에서 경험했던 자연현상과 하늘의 신비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극점에 위치한 거대한 구멍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통로이자 신들이 오고 가는 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지구 내부 세계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죽은 자들의 땅으로 가는 지하 세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고대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의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영생을 찾아 나선 길가메시 왕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한 부분으로 그는 죽음의 강을 건너 지하 세계로 들어가 신들과 교류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도 태양신 라가 밤마다 지하 세계 두아트를 여행하며 낮에는 볼 수 없는 존재들과 조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라는 밤마다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데 이때 그는 지하 세계의 다양한 신들과 영혼들을 만나고 시련을 극복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의 왕국, 로마 신화의 플루토의 영역 역시 지상 아래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묘사합니다. 이들 신화 속 지하 세계는 단순히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넘어 때로는 신성한 지식이나 강력한 힘을 간직한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 내부 세계에 대한 개념은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우주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하 세계는 단순히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신비로운 힘과 지혜가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으며 종종 지상 세계의 운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전설들은 단순히 신화적 상상력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실제적 경험이나 관찰에 기반한 것일까요? 물론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전설들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지구 내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혹은 인류가 잊어버린 어떤 집단, 무의식적 기억의 반영일까?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보편적인 원형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형들이 신화와 전설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내부 세계에 대한 전설 역시 이러한 원형적 사고의 한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인류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상상력이 결합되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구 공동설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설입니다. 이 가설은
과거 지구에 현대 문명을 능가하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사라지거나 숨겨졌다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 나스카 지상화,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등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고대 건축물과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에리 폰 데니켄과 같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물들이 외계 생명체가 지구의 고도의 문명을 전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신들의 전차를 통해 고대 문명의 불가사의한 유적들이 고대 외계 문명의 흔적이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는 외계인의 개입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초고대 문명설은 고대 인류가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건축물과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수많은 거대한 돌들을 정교하게 가공하고 운반하여 쌓아 올린 경이로운 건축물입니다. 특히 기자 피라미드는 수십만 개의 돌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돌덩이의 무게는 수톤에 달합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어떻게 이러한 작업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건설했다고 해도 그 정교함과 규모는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문명에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첨단 기술이 존재했거나 혹은 외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지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나스카 지상화는 페루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들로 지상에서는 그 전체 형상을 알아보기 어렵고 하늘에서 봐야만 그 진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을 나는 기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거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초고대 문명설에 힘을 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이러한 고대 전설과 초고대 문명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대 지질학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지 않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는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지진파 연구는 지구 내부의 밀도와 구성 물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지구 내부가 거대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구 내부 구조는 수많은 지진 관측 자료와 실험실 연구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구의 가장 바깥층인 지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부분이며 두께는 대륙에서 약 3050km, 해양에서는 약 510km에 불과합니다. 이 얇은 지각 위에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각 아래에는 멘틀이 존재하는데 멘틀은 지구 부피의 약 84%를 차지하며 매우 뜨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느리게 흐르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꿀처럼 점성이 매우 높은 액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멘틀의 대류는 지구 표면의 대륙 이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멘틀 아래에는 외핵과 내핵이 존재합니다. 외핵은 약 2200km 두께의 액체 상태 철과 니켈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지구 자기장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대기를 보호하고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핵은 지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며 약 1220km의 반지름을 가진 고체 상태의 철과 니켈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핵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는 약 5, 6영도에 달하며 엄청난 압력 때문에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내부는 균일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각기 다른 물리적 특성을 지닌 여러 층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는 지구 공동설을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만약 지구가 속이 빈 구각이라면 내부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중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며 지구의 거대한 질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이 빈 지구 내부에서는 중력의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가설상 지구 공동설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중력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어 물질이 떠다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용융 상태였을 때 원심력 때문에 지구 내부가 비어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원심력이 중력보다 강하다면 생명체가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은 지구 표면에서 중력의 약 0.3%에 불과하며 이 정도의 힘으로는 지구 내부를 비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지구의 질량이 현재 측정된 값보다 훨씬 적어야 하며 지진파가 내부를 통과하는 방식도 현재 관측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 공동설은 현대 물리학과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초고대 문명설 역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대부분 음모론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대 문명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계인의 개입이나 존재하지 않는 첨단 문명의 증거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유적들은 당대 인류의 뛰어난 지혜와 노력 그리고 조직적인 역량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사용했던 도르래, 지뢰, 경사로 등의 기술은 고고학적 발굴과 실험을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놀랍지만 당시의 사회 구조와 노동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류 과학계의 견해입니다. 또한 나스카 지상화 역시 고대 나스카 문명의 천문학적 지식과 지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려졌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대 전설과 초고대 문명설에 대한 모든 의문을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고대 건축물이나 유적에서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의 흔적을 발견하고 초고대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페루의 삭사이와만 유적은 거대한 돌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끼워 맞춰 쌓아 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돌들은 수톤에서 수백 톤에 이르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각 돌의 모양에 맞춰 정교하게 재단되어 틈새 없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심지어 면도칼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맞춰진 이 돌들은 어떻게 가공되었으며 어떻게 운반되고 쌓아 올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어떻게 그러한 정교한 가공 기술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대 잉카인들이 철기 기술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건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볼리비아의 티와나쿠 유적, 이집트의 아부, 신벨 신전 등 고대 문명의 건축물들은 현대 공학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극 빙하 아래에 감춰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극 대륙이 지금처럼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 않고 온화한 기후를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질학적 증거와 고대 식물 화석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일부 주장에서는 이 시기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으며 빙하 아래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남극 대륙은 현재 전 세계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두꺼운 빙하 아래에 어떤 지형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고대 유물이나 지질학적 특이점이 있을지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극 빙하에 구멍을 뚫어 지구 내부를 탐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험은 계속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의 대륙에 대한 탐사는 단순한 지리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지구 내부를 직접 탐사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시추공인 콜라 시추공은 겨우 12km 깊이에 도달했을 뿐이며 이는
지구 반지름 약 6,370km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구 내부의 극심한 온도와 압력 때문에 직접적인 탐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멘틀의 온도는 수천 도에 달하고 내액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수백만 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현존하는 어떤 장비도 오랜 시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진파 분석, 중력장 연구, 그리고 지구 자기장 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구 내부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면서 속도와 방향이 변하는데 이를 분석하여 지구 내부 물질의 밀도와 상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파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할 때 특정 파동이 사라지거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외액이 액체 상태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지진파 연구는 마치 엑스레이 촬영처럼 지구 내부를 투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전역에 설치된 수많은 지진 관측소에서 기록된 지진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정교한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자기장은 외액의 대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외액의 움직임과 상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변화는 지구 내부의 다이내믹한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은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 내부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지구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구 내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내부의 열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엄청난 에너지를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하는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주요 열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열원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가?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는가? 자기장의 역전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 지진 예측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복잡한 물리 화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내부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륙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지구 내부의 멘틀 대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멘틀 대류는 마치 끓는 물처럼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이 하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멘틀 대류는 지구 표면의 판 구조 운동을 유발하며 지진, 화산 활동, 그리고 산맥 형성과 같은 지질 현상의 주원인이 됩니다. 즉, 지구 내부는 결코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행성인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수십억 년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구 내부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활동은 지구 표면의 지형을 형성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심지어는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를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았을 때 그 심장은 바로 지구 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 문명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전설이나 음모론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대 전설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기심은 결국 현대 과학이 지구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도록 만듭니다. 지구 내부 문명에 대한 탐구는 비록 지금은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인류가 끊임없이 진실을 탐구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미지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역사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지구 내부와 우주라는 더 넓은 미지의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때로는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과학적 진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과학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지 않고 층상 구조를 가진 견고한 행성임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지구 공동설과 초고대 문명설은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대부분 상상력의 산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품었던 지구 내부 세계에 대한 상상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은 때로는 과학적 발견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지구의 모든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지구 내부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현상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내부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에서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구 내부의 미생물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극한 환경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류의 탐구는 계속될 것이며 미래에는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밑에는 어떤 새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비밀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한 번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탐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